제가 딱 두 분을 봤을 때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프로게이머? 프로게이머였었나요? 네, 그게 고등학생 때 정말 잠깐 했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라고 카스. 네, 좀비 게임으로 유명해졌죠. 그쵸. 말씀드렸다시피 게임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제 플레이를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당시 그런 게 좀 유행이었어요. 그걸 하고 싶어서 베가스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독학하게 되면서 재밌다 해가지고. 아니 PD님 못지않게 또 특별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옆에. 어디서 불러왔냐면요. NFT 작가로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에서 있다가 NFT 작품을 발행을 하고 3D 작업물을 만들어서 그 판매까지 하는 회사에서 소속돼 있으면서 실제로 제가 전 회사에서 가장 높게 팔아본 제 작품이 60억까지 팔았습니다. 뭐라고요? 작품 하나에 60억. 아니 명우님이 만드신 게 네네. 어찌 보면 60억에 그걸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뭔가 떨어진 게 좀 있었나요? 좀 섭섭치 않게 좀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와, 그 정도면 진짜 이거를- 많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좀 지금 보면 섭섭하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전시관 미디어 아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선택한 계기도 있으신 건가요? 네네. 또 과거 얘기를 잠깐 하게 되잖아요. 제가 미디어 아트를 처음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이미 3D 작업물을 저는 처음에 블렌더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무료 프로그램이기도 했고 그렇죠. 접근성이 그래도 네, 좀 높은 접근성이 편이니까. 좀 뛰어나고 유튜브 콘텐츠들로만 해서도 어느 정도 작업물을 완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작업물을 몇 가지를 이제 만들고 3D NFT로 작업을 하면서 좀 스킬적인 역량을 다진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미디어 아트를 처음 도전했던 게 서울대학교 병원에 미디어 아트 월이 좀 큰 곳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한번 채워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아기 때 병원을 되게 많이 다녔었는데 그때 갔던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병원이기도 했어가지고 돌아와 보니까 그 미디어 아트 월이 제가 다녔던 소아과병동 맞은편에 새로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제가 환자들을 위로해 보고자 좀 그 당시에 공모전이 열렸었거든요. 여기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공모전이 열렸는데 거기서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무엇을 만들어야지 내가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되게 감사하게도 선정이 돼서 작품을 상영을 할 수 있는 되게 귀한 기회를 얻었었는데 저는 딱 그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를 제가 제작을 하고 상영한 거를 어떤 아기 소아과 환자 환우분하고 어머니가 환우의 어머니가 이렇게 보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명훈이면은 명훈아 저기 고래가 명훈이 빨리 나으라고 인사하네 같이 손 흔들어줘 그래서 근데 그 소아과 환우가 제 키보다 큰 어떤 의료 장비를 뒤에다가 어머니께서 끌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서 나 이거다 했던 것 같아요. 나 이렇게 쓰임 받고 싶다. 좀 사회적에서도. 근데 내가 감히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의 영역을 고민하기보다 저는 그냥 열어두는 거죠. 해석은 그분들께서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고 관객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 수 있다는 게 제가 가진 그런 탤런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이런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장을 만들어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것도 좀 더 해석의 장이 열려 있으면은
그래서 더 재밌는 활동이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라고 하면. 멋있다. 진짜 너무 그건데. 위인인데요, 뭐 하셨어요? 저 겸손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칭찬을 해주시죠. 딱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AI는 지금 올해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네. 지금 또 불타오르는 감자기도 네, 하고. AI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관찰해내는 과정이 저는 미디어 아트가 나아가야 될 행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미디어 아트를 제작을 할 때 AI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앞으로는 그게 기획안 단계에서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한다면은 정말로 실질적인 아트워크를 이미 그렇게 좀 전시 쪽으로 활용하는 업체들도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미디어 아트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좀 더 분위기라던가 아니면은 미장센을 위주로 해서 좀 디테일한 영역을 보여주는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미디어 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텔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되게 작은 세부적인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드는 그런 미디어 아트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AI의 영역은 그런 스토리텔링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앞으로 미장센에 좀 더 초점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영역을 표현을 하는데 좀 힘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안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어떤 사물을 관찰할 때 그냥 파도구나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도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파도가 돌에 부딪히면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단순히 스토리텔링으로 연결이 된다기보다 그 미장센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디테일하게 파도가 부딪혔을 때 그리고 퍼져나갈 때 어떤 모양 가지고 퍼져나가는가, 그런 영역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어찌 보면 약간 기술적인 요인보다는 그런 디테일이나 생각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네. 지금 AI라는 기술을 또 활용하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AI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을 저버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궁금해요. 저는 그런 고민이 되게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AI가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 일자리 뺏지 마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그 지금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미지 생성형 AI인 미드저니를 되게 오랜 시간 연구를 해봤어요. 직접 모델도 여러 번 사용을 해보고, 그랬을 때 내가 깨달은 게, 지금 당장 고민을 하는 이 툴적인 기술, 뭐 어떤 방법들이 다음 업데이트 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거를 이거 내가 어떻게 이 프롬프트를 명령어로 입력을 해야지 내가 좀 더 생각하는 바를 이 AI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라고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이 다음 업데이트 때 그냥 좀 더 버튼 한 번으로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던가, 그런 경험을 한 두세 번 하고 나니까 이거는 내가 고민을 한다고 아니면 내가 연구를 한다고 될 것들이 아니구나. 조금 더 이거를 활용을 하는 디자이너의 역할로 가야지, 이걸 받아들이는 툴러로서의 역할이 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겁먹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신껏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네. 이거는 AI가 사실 뭐 미디어 아트 쪽이나 뭐 그래픽 디자인뿐만 아니라
사실 소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저희 PD들의 직접적인 연관성이기도 하잖아요. 영상을 진짜 말로 그냥 만드는 거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PD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I에 대해서요? 네. 글쎄요, 저희 같은 PD들은 사실 좀 많은 위협이 되겠죠. 저는 AI 기술이 미디어 아트에는 접목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반론일 수도 있지만 모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 아트가 이 영상 산업에 있어서는 순수 예술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좀 그 메리트를 느끼고 있고, 근데 그게 과연 사람 손이 아니라 어떤 AI 기술로 그거를 구현해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걸 알게 됐을 때 그거에 좀 메리트가 있을까 싶고요. 법이라고 할까요? 규제가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디스클라이머를 통해서 뭔가 이 영상은 AI 기술로 제작되었습니다 라던가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게 만약에 혼용될 경우에는 PD들은 사실 되게 위기죠. 그러니까 편집이나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에펙 템플릿 같은 거 있잖아요. 프리미엄 템플릿들 그거 등장한 것만 해도 저는 약간 충격이었거든요. 지금 아마 AI를 접하실 때 충격이랑 못지 않았을 거예요. 뭐야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뭐해?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한때 좀 유행으로 그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저는 이제 많은 선배님들 사회초년생 때 엄청 그 장인 정신으로 이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만들었던 분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그들의 작업물을 보고 좋아했던 거는 그게 진짜 한 땀 한 땀 얼마나 고생을 들여서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것이지 그 결과물이 단순히 이쁘다고 해서 과정은 생략돼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진짜 많이 쓰이잖아요. 뭐 카드 뉴스에서도 많이 쓰이고 말씀하셨던 뭐 광고에서도 범주님이 얘기했던 뭐 코카콜라 광고에서도 나오고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막 와 신기하다 이러지만 막 진짜 그 불쾌한 골짜기처럼 AI로 만든 거는 진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또 반면으로는 AI가 발전할수록 이제 그런 게 없어질 거잖아요. 퀄리티가 훨씬 높아지면서 저희가 뭐 촬영한 것처럼 비슷해질 거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한 것 같아요. 앞으로가. 두 분은 뭐 요즘에 최근에 봤던 콘텐츠나 뭐 영화 이런 것 중에서 뭐 인상 깊었던 거 있으신지 그리고 그거를 또 자기 일에 접목한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들을 하실까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요즘에 너무 다 재미가 없어요. 흥미로운 게 정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의 도파민이 아니요, 내 인생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작업물들이 이제 더 이상 새롭게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뭘 보더라도 플랫폼의 전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쟁이 끝난 것 같아요. 할 만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요즘에 좀 그런 게 느껴져요. 할 만큼 해서 쥐어 짜내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진다. 새로운 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렇게 임계선에 있는 것 같은 어떻게 해서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미디어 아트와 그냥 흔하지만 평타는 치는 흔히 말해서 그런 작업물을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거 좀 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심오한 질문인데요. 둘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쉽지 않겠지만 너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미디어 아트를 제작을 할 때 이거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다 라고 떠오를 때가 가끔 있으면은 이게 근데 맞을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미디어 아티스트라고 하지만 저희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뭐야? 라고 해버리면은 이건 아무리 제가 열심히 만든 작품이라고 해도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보고 해석을 하게 되고 좀 더 소통을 하게 되는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한 거면 사실 실패한 거죠. 아까 저희들이 어떤 임계선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조금 더 일단은 대중적인 니즈를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작업을 하게 될 때 그래도 많이 사용되는 요소들을 어느 정도 집어넣었는데 나만의 특별한 시그니처로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영상이라는 거는 항상 소재거든요. 대표님이 그때 뚝캐스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 안에 틀어지는 영상. 영상은 사실은 어딘가에 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매체가 무엇일까냐가 항상 영향을 끼쳐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어떤 디바이스에 혁신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TV가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그 디바이스가 딱 혁신적으로 뭔가 딱 탄생했을 때는 가용률이 제로인 거예요. 이 디바이스를 100%까지 가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건 플랫폼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플랫폼이 진화하면서 디바이스가 조금씩 디벨롭하면서 채워나가죠. 근데 이게 어떤 인계치에 도달하면 잠깐 홀드되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V도 그랬고 스마트폰도 그랬고 뭐도 그랬고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은 이제 플랫폼의 혁신을 기대한다기보다, 그리고 플랫폼 안에서 뭐 쥐어 짜내고 이런 것보다 다음 디바이스를 준비하는 게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그러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이제 ATL 끝자락 세대였다고 했잖아요. TV에서 이제 막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이제 스마트폰에서 어느 정도 다양한 플랫폼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을 때쯤 디지털 광고 에이전시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런 콘텐츠들이. 근데 그때 그런 타이밍마다 지금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은 뭐 이런 회사들, 저희 쪽 회사들 중에 좀 잘 나간다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다 R&D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거를 무리하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물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상이 벗어나서 잘못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도전을 생략해 버리면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못 따라가요. 그리고 지금 이미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사회 전반이 어느 정도 임계치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술적으로나 뭐 감성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럴 때 좀 우리 회사 같은 컨셉이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응을 하기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 회사에 대해서 뭔가 방향에 대해서 이미 고착화가 돼 있거나 아니면 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뭔가 유동적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없거나 뭐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 뭔가 맞춰가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우리 회사는 그런 거에 좀 맞춰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거기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브랜딩 자체만 보고 있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네네네.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네. 이게 콘텐츠 자체적으로 어떤 승부를 보는 것도 이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봤던 미디어가 저기서도 본 것 같아요. 사실 다 비슷하게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그럼 어디다가 전시를 하게 되느냐.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공간 안에 있는 실질적으로 관객이 만지고 체험을 하는 요소가 이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오브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따로 이야기를 할 때 시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했었던 것도. 시계? 네. 세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시계. 아 시계 만들어보자. 벽걸이 시계. 시계 한번 나 만들어보자. 시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줄 알고 그게 아니고 부산 남자 확실히. 그래서 역시 부산 분들이 사람. 사투리를 시계 만들어보자고. 네, 시계를 한번 만들어보자. 시계는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요즘에 팝업 스토어도 그렇고 이제 뭐 실감형 콘텐츠도 그렇고 이런 게 흥행하는 이유가 더 이상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게 없다 보니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직접 만지고 체험하고 뭔가 인터랙션 되고 상호작용 되는 것들에 관심이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차원에서 뭔가 더 이상 PC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모니터 안에서 플레이되는 거 말고 좀 재밌는 걸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리고 또 너무 크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DIY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 뭘 할까 하다가 시계? 처음에 생각한 거는 뭐 그냥 그 조그마한 모니터가 있고 한 사람의 POV로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건데 그 사람이 계속 어딘가를 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계속 미로를 헤매고 있는 거였고 뭐 1시에서 2시로 가는 여정인 거죠. 1시간 동안 실제. 그래서 2시에 저 멀리 이 숫자 2가 보이고 도착하고 2시 이제 3시로 가고 3시를 찾아가고 그런 걸 생각을 했다가 이제 뭐 그런 게 있을까 해서 그래서 단순히 어떤 미디어 아트에다가 조금 뭔가 그런 설치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네, 설치 미술 그런 걸 좀 힘을 합쳐서 해보면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되게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막 무슨 광장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막 뭐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그렇게 사람들 볼 때 그 시간을 또 새롭게 보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게 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나가도 되나요? 누가 쓰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있어서 또 비슷한 게 있어요. 저도 그 비슷한 걸 보고 얘기한 거여가지고. 뭔가 시계를, 이런 시계를 볼 때 또 중요한 거는 이거를 보고 사실 시간을 정말 정보를 확인해야겠다라는 입장으로 저희가 제작을 한다기보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치.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흐름, 그런 거를 잘 녹여내면 되게 재밌는 작품이 하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쓸 마무리 해볼까요? 네, 쓸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두 분 지금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 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진짜 어떠셨어요? 두 분, PD님 어떠셨어요? 아 저요? 네. 확실히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네. 긴장이 좀 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피사체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정말 처음이다 보니까 진짜 완전 다르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또 다른 출연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받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네. 다음에도 나오시는 건가요, 같이? 피디님이랑 한번 또 그때는 제가 없이 제가 이제 저 밖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다른 분 여기 뭐 밖에 계시는 뭐 지은님 모실 수도 있으시고 뭐 그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죠. 뭐. 좋습니다. 네. 또 나와야죠. 명호님 어떠셨어요? 우리 아이작.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인생에 한 번 마이크가 쥐어진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지 않겠냐. 준비했어. 이른 나이에 성공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 말은 즉슨 이 뚝캐스트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성공하신 분들이다. 네. 야, 저는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 달라요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솔직히 말해. 이거 알고리즘에 뜨고 나서 이거 말해야겠다. 이거 말해야겠다. 손바닥에 써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저는 영광입니다. 언제든지 또 새로운 주제와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터브웍스의 다른 새로운 구성원들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